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4일이고요. 네, 역사적인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는데 22년형 징역형이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는, 탄핵 의결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임기 중에 두 번이고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요청하는 이 우파의 요구,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정말 좌파와 우파의 좀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좌파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아주 신속해서 한 일주일 만에 탄핵 거론이 되고서 탄핵 거론이 되고 한 일주일 만에 하원 의결이 됐는데요. 하원 의결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파 진영에서는 계엄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계엄령 요청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11월 3일 날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에 관여된 자들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뭡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되는 FBI에도 움직이지 않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그 법원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범들을 체포하고 또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런 주장하에 계엄령 요청을 했는데, 자, 아직까지도 두 달이 넘어서 아직까지도 요청 중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와 우파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좌파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서 일주일 만에 하원에서 의결을 해버리는데, 우파 측에서는 부정선거 수사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계엄령 요청했더니 아직도 요청 중.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특징이 뭐냐? 설왕설래, 갈팡질팡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파에서 또 뭐 입장이 갈리는 거는 바이든이 취임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또 차이가 커요. 자, 그래서 누구는 현재 계엄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승부를 내야 된다 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 계엄령이라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후유증이 심각하다, 계엄령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파 내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좌파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우파 내에서 꼭 좌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왕설래하고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는 거죠. 결론을 못 내는,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이든 집권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큰 거예요. 스탠스가 자체가 달라요. 이제 바이든 이후에 그 자리 잡고 행복한 야당으로서 싸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바이든 집권 이후에는 이거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이제는 자유 시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데, 그 서로가 그걸 의견을 놓고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고요. 될 일이 없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게 이제 하원에서만 통과가 됐고 아직 상원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한다 그러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임기로만 보면은, 만약에 20일까지의 임기로만 본다 그러면 이 탄핵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하원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는 암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까말라 해리스가 그 상원의원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거, 그거 뭔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상원의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것을 염두에 두고 탄핵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원의 낸시 펠로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자, 아무튼 좌파와 우파 너무 차이가 크고요. 네, 우파는 논의하다가 볼장 다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참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남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탄핵 정국의 이 등장 배경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염두에 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탄핵 정국이 등장한 배경을 보게 되면 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두려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격 목표, 공격 좌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는 부정선거, 두 번째는 중공에 대한 견제, 중공 간첩들 공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소아 성애 범죄자들에 대한 공격. 이렇게 한 세 가지 좌표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빅테크, 빅캐피탈, 빅미디어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범들, 중공 간첩들, 소아 성애 범죄자들이 자기네가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정선거, 중공 간첩 잡겠다, 소아 성애 범죄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범으로 몰아서 탄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충돌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재임 기간 중 두 번 탄핵, 최초 이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인 찍기에 급급한 거죠. 자, 이제 탄핵 정국과 부정선거 정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1월 6일과 7일 그 선거인단 인증을 놓고 미 의회에서 상하양원 회의를 할 때에 마가 집회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의회 쪽으로 행진을 한 부분, 그리고 그 일부가 의회에 들어간 것을 놓고 이제 그걸 난입이라고 하고 폭동으로 규정한 이걸 놓고 이제 뭔가 서로 취한 게 달라요. 그 취한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뭘 취했느냐. 낸시 펠로시 측, 바이든 측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 요것을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친절한 트럼프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도와주겠다. 왜 취임식을 도와주는데 이제 뭐냐,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게 되느냐. 군대를 동원합니다. 저 군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1일 날 워싱턴 DC에 비상 선포를 하고 군대가 주둔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자, 군대가 주둔하는 명분은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질서 유지. 현재 뭔가 그 취임식을 앞두고 매우 심각한 뭔가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군대가 들어가서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군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낸시 펠로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다, 난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폭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할 수가 없지요. 자,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탄핵 정국을 득템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취했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계엄령 하에서나 가능한 군대를 워싱턴 DC에 주둔시키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서로가 주고받은 게 다른 거죠. 서로 주고받은 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명분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가 주둔한 것을 낸시 펠로시나 바이든 측에서 반대할 수가 없죠. 아무튼 1월 11일 날 2021년 1월 11일부터
작전이 시작돼서 24일까지 작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1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워싱턴 DC는 군정 치하가 되는 거죠. 군이 질서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현재는 그래서 취임식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제 명령이 달라지면 저 군대는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 모릅니다. 사실 부정선거범을 잡아들여라, 아니면 중공간첩을 잡아들여라, 아니면 소아성의 범죄자를 잡아들여라 하게 되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것을 낸시 펠로시가 주고받은 게 바꿔치기 한 겁니다. 서로가 이제 주고받은 것이 패가 다른 거죠. 주고받은 패가 달라요. 낸시 펠로시 측은 탄핵 정국이라는 패를 쥐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정치하, 사실상의 계엄령 같은 군 질서 유지를 잡은 거죠. 자, 군을 통해서 이제 FBI가 아니라 군을 통해서 부정선거범을 잡아들이거나 중공간첩을 잡거나 소아성의 범죄자들을 잡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행정명령 139595호를 개정을 해서 더 엄격하게 하는 추가 조항을 발령을 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또 새로운 소식입니다. 2021년 에서 그 중공거래 규제, 그러니까 중공 간첩들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뭐 요란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안 하고 사실상 계엄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계엄령이 없이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엄령을 발령하지 않고도 요란 떨면서 그 저항이 심한 계엄령 선포했다 이렇게 안 하면서도 사실상 계엄령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친절한 이미지를 가지고 취임식을 도와준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엄령과 동일한 계엄령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혹시라도 충돌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그 FEMA 연방 긴급 관리청의 재난 구호 활동도 명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는 거죠. 혹시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FEMA도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연방 긴급 관리청도 스탠바이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참, 이게 누가 더 유리한 건지, 앞으로 일주일, 24일까지면, 누가 들고 있는 그 패가 더 유리한 건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참 이거는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정말, 그 바이든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이냐.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을 넘겨주게 되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써 나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상징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징으로. 자, 국무부를 통해서는 바이든 정권에 8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알라모에 가서 연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알라모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니까. 알라모라는 것은 알라모 요새. 그러니까 텍사스주의 민병대가 185명이 멕시코군 6,000명을 상대로 결사항전을 해서 전사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과부적이라고 하죠. 185명이면 그 6,000명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의 인원이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해서 전사를 한 곳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곳에 가서 장벽 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이유로 장벽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치적을 그 뭐 자랑하는 그런 연설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알라모라는 곳을 선택한 것은 그 배후에 자꾸 알라모라는 이름이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사항전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포지션은 사실상의 계엄령 같은 준비를 하고 있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워싱턴 DC에 이제 주둔해 있는 그 군 부대가 지금은 뉴욕주의 주방위군이라고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군을 더 보충해야 된다거나 지금 현 인원으로는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군이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더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주방위군은 대응이 적절치 않다. 조금 더 훈련이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82 공수사단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군 부대는 수행 그 명령 수행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취임식을 도와주는 거지만 그 취임식을 도와주는 게 앞으로 부정선거범을 잡아들이고 중공 간첩을 잡아들이고 또 소아성애자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없으시죠?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치는 거로 하고요. 나가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